안녕하세요. 오늘은 PCI 시스템, 세무조사 나와도 걱정 없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많은 납세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세청이 작은 금액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PCI 시스템과 자금 출처 조사의 개념,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과 자산 증가를 분석하여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세무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시죠. PCI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PCI 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재산 증가 지출 소득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의 과세정보 관리 시스템 PCI 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 개발되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된 국세청의 핵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30여 개 기관에서 수집한 800여 종의 과세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납세자의 재산 증가, 소비 지출, 신고소득을 비교 분석합니다. 현재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2,200만 명의 납세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PCI 시스템은 특히 소득 탈루 혐의 지수를 산출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인 납세자가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한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불일치를 감지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고소득 자영업자의 추가 과세액은 평균 1억 원을 상회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취득양도, 주식 거래, 고가 자동차 구매, 골프 회원권, 예금 적금, 보험 가입 내역 등의 재산 변동과 신용카드 사용, 현금 영수증, 해외 송금 여행, 교육비, 의료비 등 일상 소비 지출까지 추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 해외 금융 계좌, 명품 구매 내역까지 분석 범위를 확대하여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PCI 시스템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증가 P-프로퍼티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주식, 자동차, 회원권, 금융재산 등 모든 형태의 재산 증가액을 합산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재산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 시 컨섬푸션 최근 5년 동안 카드, 현금 영수증, 해외 송금, 여행 경비 등 모든 소비 지출액을 합산합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이러한 지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신고 소득 아이인컴 최근 5년 동안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 총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유형의 공식 신고된 소득을 포함합니다. 위 PCI 분석을 바탕으로 탈루 혐의 금액 분석 방법은 P 플러스 C-I는 탈루 혐의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클수록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금 출처 조사란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거나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소득이나 미신고, 증여를 찾아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소득과 재산 취득 간의 불일치를 발견하면 해당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시점에 실시됩니다. 재산 취득 시 부동산, 고가의 자동차, 주식 등 재산 보유 중 자금 흐름에 의문이 생길 때, 재산 처분 후 자금 사용이 불분명할 때, 상속이나 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히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재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 자금 출처 조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 최근에는 금액이 작은 부동산 취득에도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얼마만큼 인정이 되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받는 급여에서 원천세를 뺀 나머지 금액이 인정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사업소득자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인정금액은 소득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빼면 이런 경우에 사업소득 인정금액이 됩니다.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입증됩니다.
이자, 배당 기타 소득 지급 금액에서 원천세를 빼면 이 금액이 입증 금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로 입증합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단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원천세를 낸 이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월 어떤 일정 기간별로 이자를 낸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차입금에 대한 입증 서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로 입증을 하고 만약 인정이 되면 차입금 금액 전체가 모두 자금 출처 금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은 임대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당연히 입증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입증 금액은 보증금 전체가 다 입증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가 입증 서류가 되겠고 인정되는 입증 금액은 처분가액에서 양도세를 빼면 그 금액이 입증 금액이 됩니다.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도 대비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해서 첫 번째로 이자금 출처 조사는 뭘까요? 말이 좀 어렵죠. 자그면 출처를 조사하는 건데 말 그대로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그 취득한 자금이 어디에서 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부동산 다 샀으면 아예 세무조사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국세청도 갖고 있는 자료로 확인이 다 가능하기 때문이죠. 세금을 신고하면 자료를 갖고 있어서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모두 확인됩니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부동산 취득을 100% 했다면 세무조사 거의 안 나올 거고요. 그렇진 않고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았거나 은행 등 금융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좀 빌려서 부동산을 샀거나 대출을 받았는데 왕창 갚았거나 이런 큰 이벤트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선 자금의 출처 조사는 누가 대상이 될까요?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요. 왜 나한테만 세무조사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무조사는 이런 사람이 나와 이렇게 특정 대상을 정확하게 지칭하긴 좀 어렵습니다. 연령 설정이나 재산 금액으로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어떤 연령대건 자금 출처 조사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권한이 있거든요.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한테 신고를 받으면 그거 믿어줄게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 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전산 분석을 하는데요. 소득 대비 지출 분석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PCI 분석하는데요.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과세정보 자료를 분석을 해서 한 5년 정도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과 납세자의 재산의 증가금액 소비 지출 금액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버는 것보다 지출을 많이 했다면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이럴 때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꽤 놀랍니다. 내 재산에 대해서 꽤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이 국세청의 분석 시스템으로 돈을 벌었는데 세금 신고를 안 했거나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의 증가액의 출처를 확인해 보니까 증여가 있었다는 것이 좀 의심이 되거나 이럴 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조사가 나온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면 이미 계좌 내역과 신고된 소득 등 다양한 정보를 국세청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좌 내역은 국세청이 알아서 금융결제원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고요. 부동산은 등기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도 금융권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요. 국세청은 이미 나에 대한 금융, 자산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조사는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조사가 확대되어 자녀에게 증여한 부모와 증여받은 자녀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는 증여세 탈루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금액이 작은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모든 연령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세무조사도 재개되면서 과거의 미실시 조사가 소급하여 진행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이 더욱 철저한 세금 관리와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는 주된 이유는 소득과 지출의 불일치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과 실제 지출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PCI 시스템을 통해 버는 것보다 지출을 많이 했다면 알람이 울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단기간 내 재산의 급격한 증가, 설명할 수 없는 대규모 자금 이동, 가족 간 의심스러운 거래 등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패턴을 분석하여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선별합니다. 일부 업종은 세무당국의 중점 관리 대상이 되어 더 자주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최근에 자금 출처 조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조사의 추세는 준 사람도 조사를 하고 받은 사람도 조사를 합니다. 40대와 50대라고 해서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보다 지출을 많이 했다면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놀라게 됩니다. 국세청이 내 재산에 대해서 꽤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대는 30대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거나 전세를 얻는 경우에 부모님한테 증여를 좀 받았는데 이걸 또 신고를 안 해서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세무조사는 준 사람이 있고 또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한테만 조사가 나오지는 않고 최근 세무조사의 추세는 준 사람도 조사를 하고 받은 사람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아버지와 자녀 둘 다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세무조사 프로세스와 대응 방법 조사 통지서, 수령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조사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통지서에는 조사 일정, 준비할 서류, 조사 대상 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준비 및 제출 필요한 모든 서류와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자금 출처 입증 서류, 거래 증빙, 계약서 등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담 및 질의응답 세무조사관과의 면담에서는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합니다. 불필요한 정보 제공은 자제하고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 통지 및 후속 조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세금 납부나 이의 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은 납세자에게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입니다. 세무조사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사전 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소득원을 빠짐없이 신고하고 신고 내용이 실제 경제활동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특히 부업이나 투자소득 등 비정기적 소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 신고, 소득 증빙자료 체계적 보관, 신고 오류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 상담, 대규모 자금 이동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근거와 증빙을 확보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금전 거래는 공식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금융거래 증빙자료 보관, 대규모 현금 거래 지향 가족 간 대여금은 계약서와 이자, 지급 증빙 확보, 부동산이나 고가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특히 증여나 대출을 통한 취득인 경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증빙 확보, 증여 시 적법한 신고 절차 준수, 차입금은 공식 대출 이용 권장. 세무조사는 사전 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에 체계적인 재무 관리와 정확한 세금 신고를 통해 세무조사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에게서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증여를 받았다면 적법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오해, 세무조사는 누구에게 나오나요? 세무조사는 특정 연령이나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게 실시됩니다.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득과 지출의 불일치가 주요 원인입니다. 자료 제출을 미루면 유리한가요?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은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불성실한 대응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신속한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로 망하게 되나요? 세무조사로 인해 완전히 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끝내기는 어렵지만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성실한 대응과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대부분 적정한 수준에서 해결됩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불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무조사가 나오면 모든 것을 잃을 것처럼 두려워하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대응과 준비를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 성실한 세금 신고와 체계적인 자료 관리 그리고 세무조사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조사 기간은 짧으면 한 달 정도 받고 아마 보통 2달 전후로 받게 됩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세무조사 이 한 달, 2달 기간이 아주 피말리는 시간이 됩니다. 당장 돈도 없는데 세고 폭탄이 또 나올까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세무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과정이므로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모든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사관과 투명하고 일관된 소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정보 제공은 자제하되 요청받은 자료는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의 재산 증가, 소비 지출, 신고소득을 분석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세무조사는 평균적으로 한두 달 소요되며 성실한 대응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신고의 중요성 모든 소득과 재산 변동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세무조사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무조사는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국세청의 PCI 시스템을 이해하고 평소에 정확한 소득 신고와 자금 출처 관리를 통해 세무조사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취득이나 증여 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실히 대응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과세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이므로 납세자로서 성실히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전 대비와 체계적인 관리가 가장 효과적인 세무조사 대응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